안녕하세요, 위소엽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최고수와 주인공들이 천룡팔부의 교봉처럼 300여 명의 고수들에게 포위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될까? 딥시크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양과입니다. 양과는 교봉처럼 단독으로 300여 명을 전멸시키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생존할 것이며 승리의 의미를 다르게 정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로 양과의 무공은 다양한 스타일의 절정이 혼합되어 있고 고묘 권법과 천라지방세는 변화가 무궁무진하며 기이하며 강력합니다. 그리고 현철 중검무예의 정수를 터득한 양과는 가볍고 기민하며 허를 찌르고 일격으로 결정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런 양과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의 약점을 찾아 신속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양과가 300여 명의 고수들에게 포위된다면 그는 교봉처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며 최상위 선택으로 포위망을 돌파하여 생존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고묘권법, 천라지망세, 옥녀소신권법, 전진파의 경공술 등을 이용해 빈틈을 타서 포위망을 빠져나가거나 중검무예의 이치를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을 파괴하며 돌파구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과는 300여 명과 모두 싸우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장점을 살려 고수 몇 명을 제압하거나 빈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장을 이탈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무공이 선천적인 내공을 타고난 교봉과는 다르게 장기전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빠른 결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양과가 엄청난 무력을 자주 보여줘서 동물을 기절시키는 사자후와 같은 무공으로 인류 고수 대부분을 기절시켜버리면 문제없이 다 쓸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만약 동물에게만 통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네요. 두 번째는 곽정입니다. 곽정은 공격과 방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스타일로 그는 강중유의 항룡 18장의 정수를 흡수했고 구음진경이라는 지고의 무학과 다양한 절기를 보유했습니다. 곽정의 내역은 교봉에 비해 뒤지지 않을 것이며 구음진경의 신법으로 인해 내역의 지속력이 뛰어나므로 견고한 방어를 견지하면서 공명권으로 허점을 찌른다거나 강중유의 항룡장으로 적의 주력을 분쇄할 것입니다. 곽정은 교봉과는 다르게 완벽한 방어 위에 체계적인 공격을 더하여 적을 지치게 만드는 인자 무적의 승리를 보여줄 것이며 교봉처럼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전투는 아니겠지만은 그 이상의 안정적이고 무적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닿아 있는 절벽처럼 수백여 명의 파도가 밀려와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파도를 되받아 쳐 부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무기입니다. 장무기는 무역의 압도가 아닌 경지의 차이를 보여주며 승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무기의 무공은 무양신공, 건곤대나이, 태국권 등의 무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무공의 정수는 강함을 꺾지 않고 적의 힘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교봉처럼 적을 제압하려는 성향이 약합니다. 건곤대나이는 적의 공격을 흡수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최고의 방어, 제어 무공이며 무양신공은 천하의 가장 순수하고 두터운 내역을 바탕으로 합니다. 태국권은 유연함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무공의 극치이죠. 장무기가 300여 명의 고수에게 포위된다면 혈전이 일어나는 대신 구양신공의 내역으로 전신을 감싼 채 건곤대나이를 준비할 것입니다. 적들이 달려들어도 어떠한 공격도 그의 몸에 닿지 않을 것이며 권각의 공격은 힘을 빼앗겨 주변의 다른 적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300여 명의 고수들이 필사적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 앞에서 싸우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나 동료를 쓰러뜨리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장무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적군의 전의를 꺾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 그 방식은 죽이기가 아닌 무력화에 초점이 될 것이며 엄청난 속도와 건곤대나이를 활용하여 적들의 요혈을 제압하며 전투력을 상실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적군 사이를 스쳐 지나갈 것이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기만 잡고 있는 수십여 명의 고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압도적인 내력과 기술로 구현된 은유와 같은 움직임입니다. 이는 상대가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떠나는 것으로 장무기가 무림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와 그의 무공 특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호충입니다. 영호충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00여 명과 정면으로 혈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거나 혼란을 만들어 흐름을 타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진지한 대협이기보다는 낙관, 소탈, 염세에 가까운 무림의 방랑객이라 명예나 체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아마 300여 명의 고수들과 대결을 하게 된다면 말빨과 속임수로 적의 상황을 봉쇄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덤빌 경우 독고구검으로 상대의 옷을 찢거나 따은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허리띠를 끊는 등 죽이지 않고 굴욕감을 주면서 놀라게 할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300여 명의 진영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면 고수들이 당황하는 사이에 재미없군, 먼저 가겠소 라고 말하며 유유히 사라질 것입니다. 영호충이 취현장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 장면은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호충의 경우 독고구금의 무공이 발휘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인류 고수들을 순식간에 팔을 자르거나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결국 근접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내공이 강한 고수들에게 제압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석파천입니다. 그는 취현장의 300여 명의 고수들을 상대로 혼란을 일으키거나 그들을 완전하게 제압할 것입니다. 이는 그의 무공인 태영경이 일반적인 무공의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석파천은 문자도 모르는 순수의 마음으로 혁객도의 무공 비급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절세무학 태영경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석파천을 무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태영경이라는 무공의 특징은 내력, 경공, 권법, 장법, 권법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된 절대적인 무학입니다. 석파천이 의식하지 않아도 온몸이 막강한 내역으로 가득 차며 어떠한 공격도 본능적으로 흡수하고 역으로 제압해버립니다. 그의 전투력은 의식적인 전략이 아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고수들이 석파천을 향해 공격한다면 마치 거대한 고무공을 때리는 것처럼 모두 튕겨 나갈 것입니다. 상대방은 석파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역의 압박에 의해 점점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그가 나아가려는 자리에 적은 죽이지 않겠지만 그 막강한 힘에 부딪혀 충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교봉, 곽정, 양과, 장무기 등의 고수들은 무공을 쓰는 최고수이지만 석파천은 무공 그 자체로 무공을 쓰지 않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무이이위 최상의 경지입니다. 300여 명의 고수들은 자신의 모든 공격이 산을 떠밀어 바다를 막으려는 것처럼 무역하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순수하게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해도 상대방은 그를 당해낼 수 없다는 압도적인 자연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싸울 의도도 없지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혁객행 세계관의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군입니다. 저군이 취현장에 놓이게 된다면 상황은 어떠한 인물보다도 극적이고 충격적일 것입니다. 저군은 교봉 이상으로 참혹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300여 명의 고수들을 전멸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웅적인 승리가 아닌 혈도에 피가 물들어가는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무공은 연성권법과 혈도경으로 대표되는데 이 두 무공은 모두 극한의 상황에서 위력이 발휘됩니다. 연성권법은 원래 정파의 권법이지만 저군은 이를 복수의 무공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거미는 맹렬하고 변화가 많으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는 멈추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혈도경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사파의 극악한 무공으로 상대의 피를 통해 자신의 공력을 증폭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고 피가 많이 흐를수록 저군은 더욱 강해집니다. 저군은
억울한 모함과 배신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가득 쌓인 인물입니다. 300여 명의 고수들에게 포위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부당한 세상이 다시 자신을 죽이어 드는 것으로 비칠 것입니다. 초반 그는 연성건법으로 버티다가 점점 부상을 입게 되고 그 피는 패배의 신호가 아닌 혈도경이 각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상대의 피를 보는 순간 혈도경의 내공이 본격적으로 운행되고 저구는 점점 더 복수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오로지 죽이고 파괴하는 데만 집중하는 살육의 병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취현장 이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교본과는 다르게 저구는 적들을 쓰러뜨리고 주변에 적이 피로 물들어 있고 혈도경의 흉악한 내역이 온몸을 맴도는 모습에 스스로 경악할지 모릅니다. 이 전투는 그가 억울한 피해자에서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마군으로 변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군의 내공은 신주경의 내공을 바탕으로 하고 혈도구경을 익히면서 정사의 무공을 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혈도가 피를 좋아하는 설정은 있지만 피로써 공력을 증폭시키는 내용은 처음 보는데 그런 설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7번째는 주백통입니다. 만약 주백통이 취현장의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놀이가 될 것입니다. 주백통은 적들을 상대로 거대한 술래잡기나 퍼즐 게임 등을 펼치며 상황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주백통은 천하 5절 중에서도 가장 무공 수준이 높고 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의 무공은 모두 그의 장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무공인 공명권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비어있음의 정수이며 쌍수호박은 두 사람이 동시에 싸우듯 전투력을 배가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이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재미를 추구하지요. 그에게는 300여 명의 고수들이 숨바꼭질을 할 재밌는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주백통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랑 놀아주다니. 그는 고수의 경공을 발휘하여 유령처럼 적군 사이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수염을 잡아당기거나 갓을 벗기거나 옷을 풀어 헤치는 등 장난을 치겠지요. 그러면서 300여 명의 진영은 순간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수들은 분노하여 그를 잡으려 하지만 주백통의 신출귀몰함 앞에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기에 바쁠 것입니다. 취현장은 순식간에 서커스장이 되어버릴 것이지요. 그러다 주백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깐!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맞히면 내가 대충 맞아주겠다. 하지만 못 맞히면 너희가 다같이 개짖는 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면서 문제를 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들이 분노하여 덤빈다면 맞추지도 못하고 화를 내다니 재미없어! 하고 투덜거리면서 장난을 계속 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들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겠지요. 결국 주백통은 다들 재미없구나, 나 먼저 간다 라고 말하며 유유히 사라질 것이고 남아있는 300여 명의 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리둥절해하거나 어쩔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것은 패배감보다는 당혹스러움이겠지요. 마지막은 위소보입니다. 위소보가 취현장의 상황에 놓인다면 지금까지 모든 시나리오 중 가장 엉뚱하고도 황당한 위소보만의 성공적인 결과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위소보는 단 한 명도 직접 쓰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300여 명의 고수들을 자신의 친구 또는 추종자로 만들어 호위망을 아예 해체해버릴 것입니다. 위소보의 최대 무기는 말빨, 운, 인맥으로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말빨의 대가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엉뚱한 행운이 터져 이득을 얻고 자신의 원수마저도 형제, 자매로 만드는 인맥 쌓기의 달인입니다. 상대방이 위소보, 내 목숨도 오늘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하면 위소보가 잠깐! 여러분은 청나라 광부대의 함정에 빠졌어. 나는 천지회의 당주로서 여러분을 구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 청나라의 음모,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이유, 함께 부자가 되는 법 등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낼 것입니다. 상대 세력 중에서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천지의 회원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300여 명의 고수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할 것이고, 위소보는 형님들 오해가 풀었으니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라고 외칠 것이고, 이후 순식간에 포위망은 해체되고 이들은 호기심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위소보를 따를 것입니다. 5분 후 위소보와 고수들의 지도자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웃는다. 30분 후 위소보가 인근 객점에서 300여 명의 고수들에게 술을 사준다. 몇 달 후 고수들 중 상당수가 천지회에 가입하거나 위소보의 개인적인 친구가 된다. 위소보의 승리는 전술의 승리도 무역의 승리도 아닌 처세술의 완승이자 운명의 아름다운 오류입니다. 무림의 규칙을 거스르지 않고 그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진정한 생존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